여기 단 한 편의 영상을 위해 약 한 달간 수많은 고민과 연구를 거듭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었지만 수많은 악플과 비난에 자신감을 잃은 한 유튜버가 있습니다. 눈 개뿔? 나 유튜브 6년차 45만 유튜버 마초맨이야. 그런 댓글에 일희일비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영상에 이어서 마초맨의 거꾸로 지렛대 돕기 아주 멋있게 업그레이드가 벌써 됐는데요. 이 과정을 자세하게 살펴보면서 마지막에는 아주 시원하게 장작까지 패보도록 해보자고요. 자, 그럼 마초맨의 거꾸로 지렛대 돕기 만들어보러 렛츠고! 자, 일단 첫 번째로 해결돼야 할 문제는 이 프레임의 흔들림이 너무 심하다는 건데, 그것은 이 Y자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 각 파이프를 대주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각 파이프를 잘라줄 건데 각도가 더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기 좋은 게 바로 이 금속 스킬입니다. 원하는 각도 세팅해 놓고 그냥 잘라주면은 아주 손쉽게 각도가 쳐지고요. 바닥으로 향하는 힘을 정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 발통을 달기 위한 구멍을 마그드릴로 깔끔하게 뚫어주고, 고성능 회전 조절자를 플랜지 너트를 이용해서 튼튼하게 용접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보강대를 그대로 프레임에다 갖다 튼튼하게 용접시켜주면 1차 보강 끝입니다. 끝! 사실 그런데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봤자 이동이 불편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이건 무거워서 옮길 수나 있겠습니까? 바퀴 달아주자고요. 일단 뒤쪽은 방향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전 캐스터 튼튼하게 용접시켜줬고요. 앞쪽은 무겁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든 호이스트로 살짝쿵 들어가지고 고정 캐스터 튼튼하게 박아주면 이렇게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것보다 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망치가 이렇게 흔들거리면 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충격 완화 장치는 제 기능을 못해서 이렇게 나를 다 망가뜨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충격 완화 장치와 망치 가이드레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먼저 기존에 달려있던 충격 완화 장치의 맨 끝부분을 잘라낼 겁니다. 이 부분은 필요 없고요. 그래서 뒤쪽만 활용할 겁니다. 그 다음 이 충격 완화 장치의 핵심 부품인 이 스프링 받침대를 만들어주기 위해 평철에다가 마그드를 물려서 24파이짜리 굉장히 두꺼운 구멍을 뚫어줄게요. 구멍이 잘 뚫렸으면 이제 이 평철을 딱 필요한 만큼만 잘라줄 건데요. 원하는 위치 마킹해준 다음 밴드소에 물려서 깔끔하게 잘라줘서 두 가지의 부품을 만들어줬습니다. 자, 이제 조립을 해줄 건데, 먼저 이 망치의 가이드 레일부터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 이 레일 사이로 아까 만들어둔 스프링 받침대를 끼워줄 건데, 이것이 이제 수평이 아주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망치로 토토토토토 두들기면서 아주 섬세하고 정밀하고 튼튼하게 용접시켜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뽀잉 튀기는 금형 스프링 그대로 가지고 와서 이름처럼 강력한 에미사 볼트를 스프링 내부에 있는 구멍에 끼워주고 와셔 하나 넣어줘서 스프링 받침대에 끼워준 다음에 너트로 튼튼하게 잠가주고, 풀리지 않게 스프링 와셔 넣어주고 너트로 잠가주면 됐는데? 야, 잠깐만, 이러면 안 되잖아. 아이씨, 야, 이러면 안 돼. 이러지 마, 자기야, 이러지 마, 진짜로. 정말로. 방법이 있을 겁니다. 간다. 됐습니다. 볼트 잡아주고, 충격 완화 장치 완성, 망치 가이드레일도 완성. 장착해보자고요. 자, 이제 이 잘 만들어진 부품을 조립해 줄 건데요. 망치에 슬라이딩해서 끼워준 다음 가접하고, 이 녀석이 이제 흔들거리지 않도록 뒤쪽에 있는 기둥과 옆쪽에 있는 기둥으로 이어지는 각 파이프를 아주 튼튼하게 용접시켜 줬습니다. 그렇죠. 이분 제대로 보셨더라고요. 저 부분이 찌그러질 수도 있기 때문에 망치로 살짝 드러낸 다음에 아까 잘라놨던 부품 있죠, 그거 밑에다가 아주 튼튼하게 보강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쇼바가 아주 멋지게 작동이 되는 겁니다. 와우, 죽이네요, 죽여. 자, 이렇게 해서 완충 장치와 가이드레일 완벽하게 설치를 해줬습니다. 이러면 이제 아무래도 기계 자체의 가해지는 충격량이 이 스프링에서 좀 완화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을 거고요. 방금 여기가 이렇게 튀어 올랐죠. 그것 또한 무게추를 달아주게 되면은 제가 드러내기도 쉽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바닥에 밀착시켜버리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영상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불안해 하셨습니다. 애초에 저는 그렇게 만들 게 아니었고 잠깐 테스트하는 용도로 만든 거니까 이번 영상에서 확실하고 안전하게 시멘트 무게추 달아보러 렛츠고! 자, 이번에는 이 무게추를 콘크리트 옹벽을 쌓을 때처럼 이 거푸집을 만들어서 시멘트를 부어줄 거기 때문에 방수합판 여러 개 잘라가지고 해체하기 쉽도록 P3 이용해서 거푸집을 만들어 줄 건데요. 이때 이제 이 빈틈으로 물 같은 시멘트가 흘러내리지 말라고 박스 테이프로 꼼꼼하게 방수 처리 진행해줬고, 깔끔하게 벽도 세워줬습니다. 자, 이 합판은 시멘트가 다 굳고 나면 뗄 거니까
잘 떨어지도록 집에 안 쓰는 엔진 오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발라주겠습니다. 원래는 이 잘 이탈되라고 바르는 그게 있는데 말통으로 팔아가지고 비싸니까 옛날에는 뭐 폐 엔진 오일이나 폐유 같은 거 갖다 발라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집에 있는 엔진 오일 거기다 싹싹 골고루 발라줄게요. 기름칠 꼼꼼히 해준 다음 거푸집 닫아주겠습니다. 자, 근데 다 해놓고 나니까 뭔가 이 거푸집이 수압에 의해서 터질 것 같아서 피스로 추가 보강해줬고요. 이 틀 안에다가 딸랑 시멘트만 부어주게 되면 이 구조적으로 당연히 약할 수밖에 없겠죠. 건축 현장에서 이 철근을 엮어주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로 집에 안 쓰는 이런 철망이 있어가지고 요거 그대로 재활용해서 안으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좋아요 누를 타이밍. 자, 시멘트 반죽을 만들기 위해서 이 버킷에다 물을 좀 받아가지고 현장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자, 물을 한 컵 넣어주고 2컵 넣어주고 요 바닥에 다 흘려놨던 시멘트 제가 다 주워놨거든요. 요거 이제 살살 부어주면서 시멘트 믹서로 깔끔하게 섞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죽은 조금 되직하게 만들어서 올려줄 겁니다. 왜냐? 이게 사실 제가 아까 구멍을 막다가 막았지만 분명히 미세한 구멍들이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걸 묽게 만들어가지고 올렸다, 그럼 이제 나중에 수압이 높아지게 되면 그 구멍으로 막 그냥 시멘트가 줄줄 하하 쉣,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도를 잘 맞춰가지고 잘 부어줬고요. 지난 영상에서 이미 굳어버린 시멘트들은 이 뿌레가루 잘게 부셔가지고 중간중간에 약간 자갈 느낌 맨키로 살살 부어주면서 작업을 해줬습니다. 아, 근데 이 크레인 누가 만든 거지 진짜? 하하, 너무 좋아요. 그 다음 혹시라도 나중에 이 무게추를 드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때 손잡이가 없으면 크레인으로 못 드러내니까 간단하게 구불구불하게 만들어준 철근을 그대로 박아준 다음에 주변 다듬어주고 병터 하나 깔끔하게 해주면 완성입니다. 아, 수평 맞춰야지. 오케이. 힘들었네요. 진짜 지금 뭐 걸레짝이 따로 없는데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높아가지고. 근데 제 예상으로는 이게 시멘트 포대가 꽤 높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까지 굳이 높일 필요는 없었고 생각보다 사이즈가 그렇게 높이 올라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입니다. 이게 높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그 관성에 의해서 이게 껄끄덕거릴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낮게 나와서 참 다행이다. 어쨌든 이제 시멘트 굳을 때까지 잠깐 기다려주고 다음 작업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굳어라이! 어이! 2,000 years later. 아우, 그냥 엄청나게 튼튼하게 굳었습니다. 근데 아직 모릅니다. 괜히 뜯었다가 막 주르륵 끓여내리면 완전 대참사가 발생하는 거니까 마지막에 뜯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니까 이 앞쪽을 잡아서 앞쪽은 흔들림이 없는데 이쪽은 또 마찬가지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딱 보강 좀 해주고 다른 보강들 완전하게 맞춰준 다음에 마지막에 뜯어가지고 결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업그레이드 맞아보러 렛츠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유튜브에서 도끼를 만드는 영상을 올리게 되면 항상 달리는 댓글이 이 도끼날을 십자가로 하면은 한 번에 4조각이 나지 않느냐, 이런 댓글들이 정말 많이 달립니다. 제가 그 의견 수렴해서 멋진 십자날을 만들어 줄 건데 이 노래 뭔가 좋은 것 같으니까 음악 소리 키우고 저는 잠깐 짜져 있겠습니다. Woke up this morning, now watch me step. The week was murder. I'm gonna get rid of the stress. I'm feeling lighter. I'm finally feeling like I can breathe. The night is cold. Tension, I'm blowing the breeze. We're rolling downtown. We're grooving to the sound. We're rolling downtown. The weekend's here and it feels so right. I think I'll break the skins out tonight. I'm gonna go out and have a good time. Ain't nothing gonna stop me tonight. 자, 이렇게 해서 십자나를 만들기 위한 추가날을 장착했다 뺐다 할 수 있도록 탈부착식으로 만들어줬는데 아무래도 이 가장 큰 힘을 받는 각파이프 망치가 일로 내려치면서 여기가 부하를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요 사이에 이미 딱 맞게끔 이 날이 들어가게 되면은 이게 오므라질래야 오므라질 수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추가적인 안정감을 위해서 이렇게 밑에다가 각파이프 대줘서 마무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장비를 정지합니다. Tryna put your mind at ease. Come on and get down with me. We're rolling down, grooving to the sound. 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튼튼하게 고정이 됐습니다. 사실 이게 좌우로 흔들리거나 이 센터가 고정이 안 될까봐 걱정을 했는데 제가 이날에 중앙부를 약간 튀어나오게 가공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위에 있는 날로 이거를 꾹 눌러준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 움직일 생각도 안 하는 거죠.
사실 이 중간날을 어떻게 하면 쉽게 꼈다 뺐다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이거를 옆에 케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씌울까 아니면 그냥 용접 때려버릴까 아니면은 뭐 여기다 이렇게 철판 대가지고 볼트로 고정해가지고 탈착식으로 만들까 어떤 게 가장 쉬울까 막 고민을 하다가 딱 생각이 난 게 길 터서 위에서 쪼이자 이겁니다. 이 고민하다 보면 결국엔 답은 나오더라고요.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아, 기분이 참 좋네요. 이제 다 됐고 진짜 마지막으로 지난 영상에서 문제됐던 부분 살짝 보여드리고 그 부분 수정해 볼게요. 짜잔, 내가 돌아왔다. 여러분들 제 목소리 듣고 싶었죠? 하하하. 뭐 사실 지난 영상 볼 것도 없습니다. 이 미니 도끼날을 열 처리해서 만들어줬는데요. 이걸 왜 만들어줬냐? 바로 이 도끼날 위에 미니 도끼날을 임플란트 맨키로 하나 박아주는 겁니다. 사실 지난 영상에서 가장 많이 달린 댓글이 맞추면 이 장작을 박다가 손이 미끄러져서 밑에 있는 칼날에 손이 다칠 것 같다라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려가지고 장작을 조금 더 손쉽게 박을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간단하게 싹 바뀌어버리는 거죠. 미니 도끼날이 잘 장착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내려 찍는 게 좀 액션이 크긴 했어.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합판 떼가지고 시멘트 고정시켜 줄게요. 맨질맨질 그냥 기가 막힙니다. 모서리가 너무 날카롭긴 한데 지금 이렇게 다듬어주면은 조금 부드러워지니까 정리를 좀 해줄게요. 와, 좋다. 마무리해봅시다. 자,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 정예 멤버입니다. 박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이 용접용 깔깔이바 장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튼튼하게 묶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묶어볼까요? 자, 고장력 바를 끝에를 5번 접어주고 이렇게 와서 그대로 이 정도? 이 레더맨 랩터라는 멀티툴인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위가 성능이 미쳤어요. 와, 완전 강추. 돈값합니다. 25년 동안 품질 보증도 되고 고장나면 그냥 새 걸로 바꿔주는 진짜 광고 받은 거 아니고요. 중학교 때부터 쓰던 멀티툴 회사에서 나온 이 가위 멀티툴인데 진짜 좋습니다. 좋은 아이템들은 또 소개시키고 같이 쓰면 좋잖아요. 자, 이렇게 해주고 딱. fuck. 아니 딱 한 칸 딱 조이자마자 그냥 후루룩 하고도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아직 안 굳어가지고 안 그래도 그냥 자국만 내놓고 내일 조일라 그랬는데 뭔가 자꾸 욕심이 생기는 거야. 한 칸만 더 할까? 한 칸만. 바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냥 내일 조일 걸 진짜 후회가 너무 심하게 되네요. 그래도 뭐 사용상 큰 지장은 없을 거니까 썸네일은 저쪽에서 찍으면 되고 이쪽은 그냥 우리 보지 않는 걸로 하자고요. 뭐 조금 안타깝게 됐지만 어쨌든 튼튼하게 멋있는 콘크리트 무게추 블럭 만들어줬습니다. 자, 원활한 작동을 위해서 이 윤활유를 필수로 발라줘야겠죠? 그거 이상한데? 아주 부드럽습니다. 자, 그다음 전작에서 문제됐던 이동성 역시 편안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좀 무겁긴 한데 이 정도야 뭐. 오케이, 이 정도 위치 세팅하고 발통 내려서 자리 잡아줄게요. 자, 그럼 작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이 스프링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스프링의 반발력을 이용하면 이렇게 체중으로 살짝 눌렀다가 들어 올리면은 훨씬 더 진짜 쉬워요. 자, 첫 번째 타자는 지름이 20cm 정도 되는 4분의 1 쪼갯목입니다. 가장 쉬운 거죠. 자, 지난 영상에서는 통 장작을 이렇게 해가지고 힘을 많이 쏟았습니다. 그리고 충격이 워낙 많이 가해지기 때문에 망치가 떨어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는데요. 지금은 그냥 한 손으로 장작의 무게로만 딱 박아주면 됩니다. 진짜 편하긴 하네요. 자, 그럼 맞춤맨의 지리대도끼 마크2 가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 3, 2, 1 발사! 일단은 첫 번째는 쪼개졌고요. 두 번째 발사. 이야, 좋다.
이게 한 번에 4등분이 나니까 장작을 꽂아서 패고 그걸 또 주워다가 총 3번을 쪼개야 되는 거를 한 번에 4조각으로 쪼개줬습니다. 자, 이번에 지름 20cm짜리 통나무 두 번째로 어려운 겁니다. 너무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게 도끼날이 지금 위에 먼저 일자날이 있고 그 밑에 십자날이 들어가 있죠. 이거를 바로 십자날을 안 만들고 이렇게 약간 밑에 만든 거는 얘가 내려가면서 가속이 붙어야지 처음에 이게 십자날이 돼버리면은 여기에 너무 큰 부하가 가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서 먼저 반이 쪼개지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다가 이렇게 벌어지게 되는 그런 원리를 적용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힘이 좀 덜 들으면서 4등분을 낼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보겠습니다. 3, 2, 1, 발사! 이게 확실히 힘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이 도끼를 들었다가 장작 다시 끼고 다시 내리고 또 그거를 막 몇 번 반복할 바에는 그냥 중간에 한 번, 2번 정도 더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간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빅보스. 이거는 뭐 거의 30cm 가량 되는 엄청나게 큰 통나무인데요. 요거 뭐 한 번에 깨는 거 바라지도 않습니다. 한 3번 만에 이거를 쪼개기만 해도 충분히 파워풀한 도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거 일반 도끼로 쪼개려고 그러면 훨씬 더 오래 걸립니다. 자, 살짝 꽂아주고. 와, 근데 꽂는 거 진짜 편하다. 자, 보겠습니다. 3, 2, 1, 발사! 으아, 한 방에 일단 반쪽 쪼개졌고요. 으아! 엄매? 또 한 손으로 꽂았다가 갈게요. 이야, 뭐 완벽합니다. 댓글에 제 장비가 비효율적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다들 장작을 패보신 분들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장작을 가지고 와가지고 도끼로 찍고 그거를 십자날로 쪼개는 것만큼 쪼개려 그러면 이 허리를 숙였다 폈다 굉장히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얘는 그냥 가볍게 들어서 내리치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보기보다 불편하지가 않습니다. 또 순식간에 장작 한 바구니 클리어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빠질 수 없죠. 계속 성능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도끼질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이게 빠르고 편한지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세요. 자, 공정한 게임을 위해 양쪽 다 동일한 사이즈의 통나무 4개를 준비해 줬고요. 빅보스 2마리, 나머지 3개는 비슷한 사이즈입니다. 자, 그리고 도끼맨의 무기는 피스카스 X27 도끼입니다. 굉장히 좋은 도끼고요. 제가 마초리에서 맨날 장작 패면서 애용하는 그 도끼입니다. 제가 도끼 실력이 나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쪼개져 버렸네. 봐봐, 내가 이렇게 장작을 잘 쪼갠다니까. 이거 옹이 받쳐가지고 장작 치는 거 받침대로 쓰려고 놔둔 건데 옹이도 그냥 한 방에 쪼개버리는 딱 이 센스가 좋겠잖아. 도끼 실력에 대해서는 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게임 룰은 이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장작을 4조각 내가지고 바구니에 담는 조건입니다. 어쨌든 사용하려면 바구니에 담아서 어디다 보관을 해야 되죠. 그냥 내팽개 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더 편하겠네, 저게 더 편하겠네. 판단 있으시겠죠? 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이거야. 준비, 시작! 자, 동성을 잡고요. 우리 이제 이게 쓰러진다. 내가 이겼다. 아유, 생각했어. 시시해 죽었어. 언제 끝나네, 이거. 이래서 뭐? 응? 내 도끼가 느리다고? 비효율적이라고? 힘들다고? 천만에 말씀. 빨리 좀 해요. 언제 끝나는 거요? 아이고.
운 좋게 해결했습니다. 그래 잘났어. 자, 아주 신명나게 장작을 팼는데 기계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시멘트도 여전히 단단히 묶여 있고요. 축, 가이드레일, 도끼날, 아주 온전한 상태로 잘 사용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맞춤안에 거꾸로 지렛대 도끼 아주 멋있게 만들어가지고 신명나게 장작을 패봤는데 벌써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였습니다. 이게 딱 한 가지 단점이라 하면은 이 패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꾸만 패고 싶어지는 그런 게 유일한 단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녀석으로 앞으로 장작 열심히 패가지고 고기도 맛있게 구워 먹고 난로도 따뜻하게 피면서 좋은 작품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마초!